129번에 2번 문제.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라는 건데, 쟤는 원래 뭔가의 곱으로 뭔가의 곱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곱셈 공식이나 그 다음에 전개한다라는 이 개념은 항과 항 사이를 어쨌든 더하기 형태로 묶어놓은 겁니다. 항과 항을 더하기로 묶어놓은 거라면 인수분해는 항과 항 사이를 곱하기 형태로 묶어놓은 게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전개된 상태니까 이거를 더하기 빼기가 아닌 곱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항마다, 지금 항은 두 개죠. 여기 앞에 있는 항과 빼기 뒤에 있는 얘,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덧셈이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항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두 개 항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를 빼내야 되는데 공통인수는 없어요. A와 B와 C는 공통인수를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식에 적용되는 건가 했더니 이게 공식에 적용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모양이 이 모양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모양이네요. 그럼 이 모양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려면 모양이 이게 완벽하게 얘가 전체 제곱이 돼야 되는데, C는 전체 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앞쪽에 있는 항이 전체 제곱이 아닌 꼴인 거예요. 얘가 전체 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야 앞에 있는 항 전체가 제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빼기 뒤에 있는 항 C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히 제곱만의 제곱 형태가 되고,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하라면 인수분해 이렇게 하잖아요.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제곱 밑에 있는 3A 플러스 B와 C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그래서 가로를 분배하면 3A 플러스 3B 플러스 C 곱하기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C, 이렇게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항이 3개짜리죠. 앞에는 항 2개짜리였다면 이번에 항 3개짜리 인수분해요. 항 3개 인수분해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 이런 거 찾죠. 그럼 찾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x와 x의 곱이고, 이쪽은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묶을 때는 이렇게 묶어서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x 마이너스 3. 그런 겁니다. 근데 모양이 얘가 이쁜 숫자로 나오면 좋겠는데 저렇게 복잡한 문자가 나와서 당장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하긴 한데, 구조는 이 구조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x와 x의 곱이고 항 3개짜리니까 위아래가 2개 곱으로 표현되고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곱이란 뜻은 가로 2개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a-3, a 플러스 5.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2개 가로 중에 어느 한 군데는 마이너스를 주고 어느 한 군데는 플러스를 줘서 플러스 8이 나오게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위에다 둬야 될까요? 아래에다 둬야 될까요? 한번 줘봅시다. 일단 위에다 두고 플러스를, 아래에다 마이너스 줘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x는 곱해질 테고 x 앞에 계속 얘가 a-3과 여기는 마이너스 a-5가 돼서 위아래를 더하죠. 곱한 다음에 더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더하면 얘랑 지워지는데 숫자가 부호가 안 맞네요. 부호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숫자는 맞는데 부호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부호를 위아래로 바꿔버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분배하면 a 플러스 5. 둘을 더하면 이렇게가 지워져요. 그리고 8 이렇게 남잖아요. 딱 숫자가 맞죠. 그럼 이배열이 맞다는 뜻이에요. 이배열이 맞다는 게 뭐냐면, 가로를 칠 때 이렇게 가로 하나 치고 이렇게 하나 가로 쳐서 이걸 인수분해 할 때는 옆에다 배열해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묶어 쓰되 가로를 이쁘게 정리해보면 x-a 플러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네, 정리가 되겠네요. 좀 보기는 불편하지만 막상 해놓고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또 약간 경험적으로 숫자가 아니고 특히 문자여도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적으로 좀 아직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위에도 써있는데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거든요. 보통은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항마다도 공통인수가 있지는 않고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저런 거를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기는 모양이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항의 개수. 항이 4개짜리니까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첫 번째 교재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제곱항이 3개인지를 먼저 찾는 게 유리합니다. 혹시 제곱항이 3개니? 라고 물어보세요. 3개야. 3개야. 그러면 지금 풀이로 가면 되고 제곱항이 3개가 아닌데? 그러면 그래? 3개가 아니야? 그러면 2개씩 항 2개씩 2개 항과 2개 항을 따로따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인수분해를 합니다. 얘도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요. 항 2개짜리 각각. 하다 보면 여기도 공통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공통부분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아주고 앞에 있는 가로와 뒤에 있는 가로를 이렇게 묶어서 덧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곱항이 3개냐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야, 혹시 너 항 4개짜리 너 혹시 제곱항 3개야? 그랬더니 3개인데?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3개야? 그랬더니 a제곱, a가 제곱, 2b가 제곱, 마이너스 c가 제곱 이렇게 항이 4개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곱항이 3개네요. 그러네. 제곱항 3개짜리일 때는 일단 부호가 틀린 하나를 빨리 골라내셔야 됩니다. 야, 너 왜 너 혼자 마이너스야? 그러네? 나 혼자 마이너스네? 야, 그럼 잠깐 너 뒤로 좀 나가 있어봐. 그리고 나머지 3개 항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3개 항이죠. 이 3개 항으로 뭘 만드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제곱 되는 것만 줍니다. 안 되는 걸 주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럼 뒤에 빼기 C제곱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서 완전 제곱 A 하나, A 하나. 같은 게 2번인데 더해서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 하려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합치면 마이너스 4AB 딱 맞고. 그럼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곱할 때는 대각선 방향 곱하지만 묶을 때는 위아래를 묶죠. A-2B가 2번 곱해지죠. 그럼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한다. 그럼 제곱 밑에 있는 가로 2군데다 나누어 쓰겠죠? 누굴 쓰냐면 제곱 밑에 있는 A-2B랑 C를 한 번은 더해주고 제곱 밑에는 A-2B랑 C를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좀 변형한 형태로 보면 돼요. 복잡하다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 첫 번째는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공통부분이 누가 봐도 공통부분인 게 보이는 케이스. 그런 것들은 치환을 한다. 치환하는 게 좋으면 치환하고 안 해도 상관없으면 그냥 마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통부분 나오면 공통부분을 잘 치환하거나 해서 잘 묶어줘라 라는 거고 2번이 보기차식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자, 이런 형태의 2차식 있죠? 이런 형태의 4차식,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의 4차식을 보통 보기차식이라 불러요. 복, 2차식인 건 알겠는데 복은 뭐야? 그러면 이 앞에 중복됐다는 그 중자가 생략돼 있어요. 중복된 2차식이 보기차식이에요. 근데 이 중자를 빼고 일반적으로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데 보기차식은 아무거나 보기차로 부르는 게 아니고 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차, 2차, 상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4차, 상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일반적인 보기차입니다.
눈치껏 보면 홀수차는 단 하나라도 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1차가 있다거나 3차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4차, 2차, 상수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보기차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가 중복된 식, 2차가 중복돼서 4차가 나오죠. 2차도 있고 2차를 중복한 4차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보기차식. 근데 보기차식을 치환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보기차식 자체가 인수분해 될 때 결론은 쉬운 유형이에요. 두 번째, 그 보기차식 자체로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 약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귀찮은 유형이에요. 그 정도 차이점이에요. 그냥 보자마자 쉬운 거, 아 이건 금방 하겠는데? 라는 유형과 아 이건 약간 조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예제 두 문제 있으니까 두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다음 저 4차식을 인수분해 하시려면 4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근데 잘 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그냥 항이 3개짜리인데 약간 내 기분 탓인가? 이거 항 3개짜리 그거 아니야?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곱이라면 여기는 뭐의 곱이지? 아, x 4제곱이라 x제곱과 x제곱의 곱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1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x제곱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딱 맞죠? 이 상태로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2는 제곱수가 아닌데 1은 제곱수지 않나요? 얘는 이렇게 제곱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합차가 되네? 제곱 밑에는 x와 제곱 밑에는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여기까지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보기차죠. 금방 눈에 보면 아 이건 이 자체가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쉬운 보기차. 자 근데 참고로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얘는 왜 인수분해 안 합니까? 이걸 왜? 아니 제 생각인데 1은 강제로 제곱 붙여서 합차로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럼 얘도 강제성을 띈다면 루트 2의 제곱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뒤 것까지 묶어보면 이게 완벽한 인수분해 아닐까요? 틀린 게 아닌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특별한 말 없이 인수분해 하시오라면 개수나 상수가 유리수 범위 안에서까지만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면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만약 문제가 인수분해 하시오 했는데 앞에 뭘 단서를 달아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단서를 구체적으로 달면 숫자를 실수까지 확장하는 뜻이니까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그럼 무리수라는 뜻은 루트가 나오는 것까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강제성이에요. 루트 나올 때까지 루트 나오면 루트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 해.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까지 하는 게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 게 맞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면 여기까지 하는 게 많은데 특별히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개수가 유리수가 나오는 범위까지만 하시면 되고. 자, 2번이 그래요. 2번이 보기차는 보기차, 똑같은 보기차죠? 4차, 2차, 3차, 4차, 2차, 1차. 보기차인데 앞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가 있는 걸 금방 알겠죠. 근데 뒤는 곱해서 플러스와 더해서 3이 되는 숫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이 자체가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앞쪽처럼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얘가 좀 귀찮은 형이에요. 좀 귀찮은 보기차.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 패턴이 있어요. 2차를 뒤로 살짝 빼세요. 2차항을 뒤로 빼세요. 이렇게. 그리고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새롭게 인수분해 되도록 새로운 2차항을 만듭니다. 단,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새로운 2차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x 4제곱은 당연히 x제곱과 x제곱의 곱이고 4는 2와 2의 곱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냐면 2와 2를 곱해서 4가 됐고 2와 2를 더해서 플러스 4x제곱이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2x제곱, 2x제곱 합치면 4x제곱.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저 하늘색 플러스 4x제곱은 원래 이 흰색 식 안에는 없었던 식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인 거니까 뒤에 그만큼을 빼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못 봤다 해서 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선생님 꼭 이 모양으로만 완전 제곱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선생님은 둘 다 플러스로 보셨잖아요. 플러스 2와 플러스 1을 곱하면 플러스 4x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여기 원래 있었던 숫자인 4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전 이렇게 묶어서 가운데를 마이너스 4x제곱인 형태로 완전 제곱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네. 근데 이거 이번에는 빨간색 마이너스 4x제곱이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이번에는 반대로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부호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걸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위로 가는 게 좋아요. 위로 간단 말은 자, 위식 있죠? 하늘색 식을 내가 먼저 정리해보면 앞에 있는 식은 아까 말한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지는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죠? 그 뒤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이런 모양이 나와요. 동량 처리해보면. 근데 밑에는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 되는데 뒤를 붙였더니 플러스 7x제곱이 돼요. 그럼 왜 위로 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래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위는 이 모양이네. 그렇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 하려고 앞에 있는 식을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밑에 거는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있는 식은 조합이 안 좋아. 이렇게 안 가. 위로 가. 그 마지막 마리는 합차로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서 곱하죠. 누구를? 제곱 밑에는 x제곱 플러스 2랑 제곱 밑에는 x를 한 번은 더해주는 거니까 차수별로 써주면 이렇게 해서 써지길 테고 한 번은 빼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앞에 거는 대놓고 쉬운 보기차, 뒷 거는 조금 조합을 짜야 되는 약간 귀찮은 보기차. 그럼 뒤에 있는 모양을 짤 때는 앞에 게 완전 제곱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플러스로 아니면 마이너스로. 근데 실제로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곱식을 만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뒤를 짰을 때 뒤 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어떤 식의 제곱 이런 꼴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먼저 와줘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가 와줘야 된다. 뒤에 있는 조건 두 번째 조건 제곱식이 와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짰더니 플러스 7x 일단 부호가 안 맞잖아. 마이너스를 와줘야 되는데 플러스로 오니까 부호만 보면 에이 플러스가 왔네 이건 보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간혹 어떤 문제는 둘 다 마이너스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둘 다 마이너스가 뒤가 답을 정리했더니 둘 다 마이너스로 될 때 그때는 예를 들어 윗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x제곱이야. 아래식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5x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이유는 얘는 제곱수가 아니거든. 뒤는 우리는 제곱으로 묶을 거거든. 근데 5가 제곱수가 아니에요. 근데 4는 제곱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묶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차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 왔을 때는 뒤에 있는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보고 제곱수인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를 포함한 인수분해. 이거는
혹시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은 처음에 모든 인수분해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통인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공통인수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식 갑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항의 개수. 근데 저번에 뭘 배웠냐면 항이 2개인 상태 인수분해, 3개인 상태 인수분해, 4개인 상태 인수분해를 배우셨죠. 여기까지 배웠죠?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하는 방식. 그럼 5개는? 그럼 6개는? 그럼 7개는? 어디까지 해야 돼? 항이 2개일 때 하는 방식 다르고, 3개일 때 다르고, 4개일 때는 2개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다른 건 다르고. 그럼 5개도 다르고, 6개도 다르고, 7개도 다르고. 그럼 너는 도대체 항이 몇 개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항이 20개짜리 인수분해 나오면 그 20개까지 인수분해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진 않아요. 이제부터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 할 때는 항이 5개부터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항 5개 이상부터는 다 인수분해법이 동일해요. 뭐로 가냐면 첫 번째, 한 문자. 한 문자? 그럼 시간의 문자가 여러 개라는 뜻인가? 네, 보통 여러 개. 2개 이상. 한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우리 고등부 첫 시간 때 내림차순 배우셨죠? 안순두 씨? 내림차순이 뭔가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차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인데 그럼 도대체 문자가 여러 개라는데 그 한 문자를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문제 안에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온다면 그럼 A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건지 아니면 B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 문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요. 왜 굳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식 안에 X도 나오고 Y도 나오는 다항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X는 항이 3차예요. 최고차항이. 근데 Y는 항이 2차야. 그럼 만약 내가 이 식을 X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일단 X에 대한 3차항 오겠죠? X에 대한 2차항 오겠죠? X에 대한 1차항 오겠지? X가 없는 상성 오겠죠? 항이 몇 개를 구분되죠? 4개를 구분돼요. 근데 만약 내가 Y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Y에 대한 2창, Y에 대한 1창, Y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항이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그럼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편할까요? 3개짜리 편할까요? 그러면 3개짜리가 편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3개짜리가 편합니다.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인수분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항이 5개, 6개짜리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항의 개수를 줄이려고. 5개짜리를 3개짜리로, 6개짜리를 4개짜리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수분해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더 쉬우니까 인수분해하기가. 근데 그 개수를 줄이는 것 중에도 차수가 낮은 항으로 정리하는 거는 항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4개보다는 3개로, 3개보다는 2개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항 5개짜리 이상의 인수분해를 하시오 했는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럼 차수가 서로 높은 것, 낮은 것 구별돼야 되는데 만약 문제를 봤더니 다 똑같은 차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알파벳 문자 수를 하는 게 좋아요. X, Y 나와 있어요. 근데 X도 2차, Y도 2차.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도 답은 똑같지만 이왕이면 알파벳 순으로 보통 우리가 쓸 때 X 플러스 Y 이렇게 쓰지 Y 플러스 X 쓰지 않잖아. 똑같은 답이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파벳 배열이 더 보기 좋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같은 차수일 때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네,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거 문제 한번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고.
보기 문제를 여기. 이건 항이 5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공통인수 있나? 없네.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적용되나? 마땅히 뭐가 적용된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러면 남은 거는 그럼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한 다음에 그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을 적용하자는 건데 항이 몇 개인지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네. 5개 넘어가네. 선생님 말씀하셨어. 5개 넘어가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는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왕 선택하는 문자라면 그 중에 차수가 더 낮은 걸 선택해줘야 그나마 더 항의 개수가 더 준다는 거죠. 문자를 봤더니 x도 보이고 y도 보여. 근데 x의 최고창은 2차, y의 최고창은 1차. 그럼 y로 묶는 겁니다. 차수가 틀릴 때는 차수 낮은 걸로. 그럼 y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이 말이 붙는 순간 y가 문자예요. 그럼 동시에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숫자 취급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항식 처음 배울 때 배웠잖아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y를 문자로 보게 되면 y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예요. 전부 다 숫자. 그럼 y의 최고창, 여기 y 하나 있는 것. 또 여기 있죠? y 하나 있는 것. 그럼 y를 문자로 본다면 여기는 x는 y의 개수, 여기는 1도 y의 개수. 그럼 동량 처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x 플러스 1y 이렇게 y가 있는 항이 묶여요. 그 다음 남은 것 y가 없는 항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 항이 5개짜리가 항이 2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죠? 네. 그럼 이제 항 2개짜리 인수분해 하면 돼요. 항 2개는 뭐라고 배웠나요?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제곱만의 제곱을 처리하든지. 식 어디에도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항은 여기는 x제곱이지만 얘 하나만 제곱이지 나머지 제곱이 아니잖아요. 제곱만의 제곱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공통인수로 묶어야 돼요. 근데 공통인수로 해봐야 여기 y가 없잖아요. 여기 x 플러스 1이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도 분명히 x 플러스 1을 뭔가 묶여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완전 제곱식이네요. 여기 x,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곱하면 플러스 1, 더하면 플러스 2. 그럼 x 플러스 1에 y가 붙었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 2번 곱해집니다. 그럼 다시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입니다. 그럼 공통인수 x 플러스 1을 뺍니다. 항상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뒤를 가로를 칩니다. 남는 것 y, 남은 것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항이 y로 묶으면 2개인데 그럼 x로 묶으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저는 x로 묶어볼래요. 그럽시다. 그럼 x제곱이 최고창이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항이 1창인데 이렇게 2개 x가 있어요.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모양이든 다 개수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y 플러스 2x 플러스 이제 x가 없는 항 y 플러스 1 이게 상수항이에요. 얘는 항이 2개, 얘는 항이 3개. 항 3개짜리 인수분해 하면 되죠. 여기 x, 여기 x. 여기 뭔가 2개 곱이죠? 근데 곱이라고 해봐야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y 플러스가 1이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그럼 2를 더하면, y 플러스 1을 더하면 y 플러스 2. 딱 맞는 숫자가. 그럼 이 상태로 잘 됐다는 얘기죠.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고, x 플러스 y 플러스 1. 묶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여기 있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1, 여기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말했지만 이 문제는 2개를 묶거나 3개를 묶거나 크게 차이가 없긴 해. 왜냐면 2개나 3개나 별로 이렇게 인수분해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항이 4개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개수가 작은 게 항의 개수가 작은 게 인수분해 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수 낮은 걸 선택하는 걸 눈여겨 봐두셔라 라는 거죠. 이거 좀 쉬운 예였어요. 자, 마지막 인수분해 여기 잠깐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안승수 씨 좀 쉬는 시간을 좀 드리고 힘든 노동을 하고 오셨는데 이사하는 집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느라고 힘든 노동하셨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는 뭐냐면요. 인수정리를 앞에서 배웠죠? 인수정리? 인수정리 뭐였더라?
뭐였더라? 인수정리? 다시 떠올리셔서 기억을 이제 짚어내서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나눗셈을 하는 식. 두 번째, 나누는 식 자체가 x에 대한 1차식. 그때 세 번째, 목보다는 나머지 쪽에 집중하는데 그 나머지가 알고 보니 0되더라. 근데 그 0이 나오는 구조가 관계식에다가 이 나누는 식이 0되는 x값인 만약 알파였다 친다면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0입니다. 이게 정리되는 게 인수정리였죠. 근데 인수정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나누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다 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알파를 집어서 0된 거니까 이 식은 x-알파의 인수를 갖죠. 그러므로 당연히 x-알파라는 인수분해 됐을 때 x-알파라는 그 인수의 조합을 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종류 중에 보면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했는데 첫 번째 공통인수 있나? 있다 말았네. 뒤에 -1에 지금 x가 안 보이죠? 그러면 공식이 적용되나? 허허, 이거 뭐 공식 적용하기에는 뭔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럼 항의 개수, 맞아, 항의 개수. 항 4개짜리네. 항 4개는 제곱항 3개인가? 제곱항 3개 아니야. 그럼 두 개 짝지어지 뭐.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짝지을 수는 있는데 이 공통인수를 짝지은 부분에서 뒤가 똑같이 이 부분이 다시 나와야 되죠. 근데 뒤는 아무리 묶어도 이런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짝을 잘못 줬나? 그럼 이렇게 짝지어 볼까? 그럼 2x를 짝지어 보자. 그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이렇게 짝지으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잘못 짝지었나? 그럼 이렇게 볼까?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냥 3차 마이너스 3차니까 이거 붙이면 되니까. 아니에요. 이것만 3차, 얘는 3차가 아니잖아요. 6을 세제곱 처리해야 되는데 6을 세제곱 처리하려면 아직 안 배운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거 아니 안 배웠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아닌데? 뭐야? 아니 공통인수 있지도 않고 공식 적용되지도 않고 항의 개수 4개니까 4개로 인수분해했는데 4개짜리 안 되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했더니 이게 특징이 문자가 1개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차수로 보다 보니까 x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네. 3차식, 4차식 이렇게 차수가 2차보다 높은 식들을 보통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고차식은 차수가 2차보다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들을 보통 고차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한 문자에 대한 고차다항식은 주로 뭐를 쓰냐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합니다. 오랜만에 듣죠? 조립제법. 까먹었는데? 뭐였지? 조립제법 까먹었는데? 일단 인수정리 이용하는 방식부터. 인수정리니까 저기다가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저 0되더라는 얘기지. 인수정리니까 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나머지 안 남아야 되니까. 뭐지? 눈여겨봤더니 마이너스 1 정도 어떤가 싶어요. 대충 봤더니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앞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0 되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뭐를 인수로 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뜻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 뜻 아닌가요? 그래야 이거 0 되는 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립제법. 왜 조립제법? 3차는 인수분해 쉽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차수를 조립제법 한번 쓰면 차수가 2차로 떨어질 테니까. 6,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네.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가 했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0 됐으니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기억나죠? 조립제법? 위는 합의 땅, 니은자 밑은 곱의 땅.
처음엔 내려와주고 곱해 올려주고 더해 내려주고 곱해 올려주고 더해 내려주고 곱해 올려줬더니 끝에 0 남아야 돼. 0 남아야 돼. 그래야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0 안 남으면 뭘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네?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얘네가 몫으로 보이는 2차식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2차 나오면 이제부터 또 우리가 따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항세 개짜리 2차식 인수분해니까 여기 3x, 여기 2x, 여기 1, 여기 1. 곱해서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큰 쪽 부호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딱 맞잖아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는 앞에는 x 플러스 써주고 뒤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 방식에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되는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보통 조립제법 쓰는구나. 3차면 조립제법 한 번 쓰면 되고 4차면 그땐 두 번 써줘야 되겠죠. 4차를 조립제법 한 번 쓰면 몫이 3차로 떨어지는데 3차로 또 우리가 딱 이 3차를 딱 보자마자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게 잘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조립제법 쓰는 거예요. 차수를 2차까지 떨어뜨리려고. 아셨죠? 근데 크게 이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큰 흐름을 봅시다, 이제는.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쭉 내려올 때 첫 번째. 공식이 공통인수가 있니? 를 물어보죠. 공통인수가 있니? 있는데? 그럼 공통인수로 묶으시면 돼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없으면 공식이 적용되니? 이를 물어봐야 돼요. 공식 적용되는데? 그러면 적용하시면 되죠. 네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어. 공식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항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한 문자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한 문자야. 맞아, 한 문자야.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여러 개던데? 그래. 그러면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앞으로 인수분해라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가야 돼요. 혹시 공통인수 있어? 있어. 그럼 일단 묶고 본다는 얘기죠. 없는데 혹은 있고 난 다음에라도 그거 더 인수분해 될 것 같아. 그럼 그때는 그 다음부터 공식 적용돼? 적용돼. 그럼 적용시키면 돼요. 공식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되게. 문자가 몇 개야? 한 문자야? 한 문자야. 그럼 인수정리. 조립제법. 아닌데? 문자 여러 개야. 그러면 항이 몇 개인지 따져봐. 그래서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인수분해는 크게 문제없이 다 되게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죠? 이런 이상한 식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 정리를 이용하죠. 그럼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 F는 뭐냐면 원래 주어진 식 있죠. 그 3차, 4차로 주어진 다항식. 그 다항식에 나누는 식이 0 되는 x를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전체 식이 0이 돼. 그럼 이 알파를 가지고 뭐 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제 시작하죠. 근데 이 알파를 찾는 방식이에요. 아까 선생님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마이너스 1 정도 넘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갔잖아. 근데 운 좋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뭐 2나 마이너스 3이나 뭐 많이 가도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이 정도 되는 숫자들을 집어넣었더니 0 되면 다행이잖아. 적당히 짜 맞췄더니 뭐 1, 2, 3 이 정도는 답이 다 웬만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심한 경우는 어떤 3차식, 4차식 있는데 이거 0 되는 값을 찾으려 했더니
그 x값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거 대입해야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식을 보는 순간, 이 식은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0 됩니다. 이게 딱 떠올라?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복잡하게 간단한 1, 2, 3 정도라면 그냥 몇 번 때려 집어넣어보고 계산하면 될 텐데 정확하게 이거 0 만들 수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 알파를 구하는 공식은 저 주어진 다항식에 최고창이 있을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 그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개수의 약수를 쓰는 겁니다. 그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써요. 아까 좀 전식이 이거였었죠? 6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뒤에 플러스 뭐 마이너스 1이었나요? 플러스 1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0 만들기 위해 알파 값을 구하는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 6의 약수 1, 2, 3, 6분의 1 이렇다는 뜻이에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중에 얘 0 만드는 후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 0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 얘를 0 만들 수 있는 값이 총 8개죠. 총 8개 중에 얘 0 만드는 값이 있으니 한번 찾아봐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면 그만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하니까 여기 안에서 찾습니다. 근데 승주미안 자꾸 쉬자고 해놓고 자꾸 근데 나중에 고차 다항식 문제를 인수분해 하시라는 문제 풀 때 간혹 이 공식으로 집어넣었더니 이게 0이 안 되는 식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식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이 공식 맞춰 썼는데 이거 왜 0 안 돼? 왜 0 안 되는 거야? 왜 0 안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근이 이 근의 모양을 보세요. 이거 집어넣어서 0 된다는 얘기는 이게 x가 근이라는 얘기지. 이 방정식, 이 3차 방정식 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근이 분수 모양이잖아요. 분수 모양이라는 얘기는 이 근이, 이 해가 유리수의 해라는 얘기예요. 분수니까. 그럼 결국은 얘를 0 만드는 해 중에 유리수 값은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해가 항상 유리수만 있지는 않잖아. 2차 방식, 3학년 때 2차 방식 할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 이건 곱해서 마이너스가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집어넣으면 근해 공식 집어넣죠. 근해 공식.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좀 우리 까먹을 수 있는데,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럼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답이죠.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가 얘 0 만드는 값이에요. 근데 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무리수죠. 그래서 어떤 고차식들은 이걸 집어넣어도 0이 안 되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근이 유리수 근이 아닌 이런 모양의 무리수 근이라서 이 모양으로 못 찾았던 거군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조립제법이에요? 어떤 무리수인지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이렇게 조립제법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나름대로 풀이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그때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다 이걸로 처리될 테니까 3차, 4차, 9차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조립제법하고 그 조립제법할 때 필요한 이 왼쪽에 있는 숫자를 찾는 방식은 이 공식에 맞추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1, 2, 3 안에 다 있어요. 웬만해서는. 1번하고 3번이 같은 유형입니다. 1번하고 3번이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구나.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형태는 1번과 3번이 같은 유형인데 1번이 지금 인수분해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걸 보여드릴게요. 위는 뭐 하는 거냐면 누가 봐도 공통일수죠. a제곱 플러스 3a 여기 a제곱 플러스 3a를 치환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로 여기 묶어내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거 또 나와요.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3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3번은
뒤에 저 24가 있는 바람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24만 없으면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 24가 있는 바람에 결론은 상수항 배열을 잘못 놓고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라는 얘기는 이 가로를 다시 풀어 헤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네 개를 언제 다 풀어 헤쳐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 할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앞쪽에 곱셈공식 할 때 이렇게 비슷한 거 한 적 있었거든. 가로 4개 풀 때 조건이 뭐였냐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배열하는 게 좋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 짓고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짝 짓고 x-3, x 플러스 4. 이왕 분배하는 거라면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짝 짓고 분배하고 이렇게 두 개 짝 지어서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유리한 거냐면 분배 보면 x제곱항이 나오고 2x에 마이너스 x 곱하면 플러스 x가 나오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예요. 여기도 x제곱 나오고 4x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나오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번과 같은 거냐면 1번과 같은 형이 돼요. 1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앞쪽에 있는 2창과 1창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이걸 뭐 라지 A 이런 걸로 치환한다면 식은 라지 A-2 곱하기 라지 A-12 플러스 24가 되고 아까보다 분배 훨씬 더 간단해졌죠. 분배하게 되면 A제곱 2창이 나오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A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4가 되죠. 근데 24를 또 더하면 플러스 48이 돼요. 곱셈 공식은 치환해도 어차피 나중에 뭐 해줘야 되냐면 여기 다시 더 숫자를 집어넣어 또 분배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데 인수분해는 안 그래요. 여기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A를 집어넣나요? 이거 아니고 A로 정리된 2차식을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목적은 인수분해니까. 그럼 여기 항이 3개짜리죠?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곱해서 플러스 48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숫자 뭐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A-6과 그 다음에 A-8 이렇게 인수분해 되리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인수분해 다 끝났잖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래 돌려놓으면 돼요.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돌려놓으면 훨씬 더 쉬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근데 여기는 안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뭐 있나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있죠. 그죠? 여기는 더 돼요. 그래서 더 되면 더 해야 되겠죠. x-3으로 묶고 x 플러스 2로 묶고 그 다음 뒤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쓰면 되고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4개짜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개 짝짓 때 짝짓는 유형은 상수항의 합이 얘네 항 상수항 합이 플러스 1 얘네 상수항의 합이 플러스 1 상수항의 합이 갖도록 서로 짝짓게 되면 잘못 썼죠 지금 내가? 이게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또 뭐야? 그럼 이것도 플러스잖아. 이게 플러스고 뭐지? 미안합니다. 여기 부를 잘못 봤어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로 가겠네요. 부는 반대로 쓰면 돼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 잘못 봤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지으면 어디까지 항이 똑같이 나오냐면 1창과 2창까지는 항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치환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죠. 공통부분 나오니까. 그래서 막 분배하지 말고 가로 4개 중에 두 개를 잘 짝지어서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두 개 별한다. 이런 느낌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까 말한 보기차식이죠? 이건 보기차식과는 아까 잠깐 연습했었으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혹시 가능하면 해보시고 여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항의 개수가 많은 인수분해요. 딱 보니까 공통인수는 없고 인수분해 공식 잘 모르겠고 항의 개수가 여러 개고 5개 이상이며 문자 종류 여러 개.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모양상 2번이 제일 불편해 보이니까 2번을 해볼게요. 일단 2번을 해볼게요. 2번은 얼핏 보면 가로가 뭔가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묶이는 게 하나도 없고 다시 다 풀어헤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풀어헤칩니다. 그럼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a 제곱. 자, 이렇게 되면 항이 6개죠. 항 6개짜리 인수분해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문자 종류 3종류. 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C도 보여요. 그럼 각각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가장 높은 게 A 최고차항은 2차, B도 2차, C도 2차. 다 2차네요. 그럼 일단 알파벳 순으로 A로 묶자. 그럼 A의 최고차항은 2차. 또 찾아야 돼요. A 2차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A 2차. 그럼 A제곱에 곱해져 있는 B와 여기는 마이너스 C는 개수가 되죠. 그래서 B-C라는 개수로 묶이고 A제곱이 돼요. 그럼 얘네는 처리했고, 그 다음은 A가 있는 1차 찾아야 돼요. A가 있는 1차, 여기 A 하나 있죠. 그 다음, 여기 A 하나 있어요. 그럼 A를 바깥으로 빼는데, 빼면 남는 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남는데, 이럴 때는 부호 특징상 그냥 A만 빼지 말고 마이너스 A를 빼볼게요. 마이너스 A를 빼면 얘는 B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A를 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요거 2개. 쟤는 BC가 겹치죠. 그러니까 BC를 빼요. 빼면 앞에는 B 하나, 뒤는 빼기 C 하나가 남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규칙이 B-C? B-C? 여기도 B-면 좋겠는데? 합차네, 고맙게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B-C, B 플러스의 곱으로 이렇게 얘가 변환이 되죠. 그럼 그 안에 B-C가 보이잖아요. 공통인수가. 그럼 공통인수인 B-C를 모든 항마다 다 가지고 있는 B-C를 빼요. 그러면 가로를 치고 남은 걸 써야죠. 남은 건 A제곱이 남고. 얘는 B-C가 빠져나왔으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얘가 남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이렇게 남아요. 뒤는 얘가 남죠. 플러스 BC.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면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게요? 근데 돼요. 항이 A제곱항, A항, A가 없는 항. 항 3개짜리 인수분해. A 하나의 곱. 여기는 B와 C의 곱.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A 앞에 있는 개수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가 덧셈 되면 딱 이 모양이 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해될까요? 그럼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위에서 가로치고 묶어내시고 아래 가로치고 묶어내시면 총 가로가 3개짜리 인수분해. B-C, A-B, A-C. 근데 이걸 답지를 보면 답지가 보통 크게 2종류로 아마 답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알파벳 순서대로 A 빼기 B 쓰시고, 그 다음은 B 빼기 C 쓰시고, 그 다음 남은 얘 A 빼기 C 쓰시고, 이렇게 쓴 답도 있는데, 간혹 어떤 답은 A 빼기 B 쓰고, B 빼기 C 쓰고, 우리가 왜 앞에 곱셈 공식 할 때 이랬었잖아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밝아져. A, B, C 이렇게 돌아서 쓰는 거. 그럼 얘는 A 빼기 C보다는 C 빼기 A가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C 빼기 A. 빼기를 기준 앞뒤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답일 수도 있어요. 답이 있는 걸로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